삼국시대의 마지막 영웅. 그는 화랑으로 자라 장군으로 삼국 통일을 이끌었습니다. 오늘은 신라의 김유신 장군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7세기 신라 한반도는 세 개의 강력한 왕국이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의 고구려는 광활한 영토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중국과 맞서고 있었고, 서남쪽의 백제는 발달된 문화와 해상력으로 일본과 교류하며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남쪽의 신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영토에서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한 명의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유신. 신라 진골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기질을 보였습니다. 김유신의 아버지는 신라의 장군이었고, 어머니는 가야 출신의 귀족이었습니다. 이러한 출생 배경은 그에게 신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대한 넓은 시각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김유신이 성장한 신라는 화랑도라는 독특한 교육 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화랑도는 단순한 무예 수련이 아니라 정신적 수양과 국가관을 기르는 종합적인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젊은 귀족들이 자연 속에서 함께 생활하며 무예를 익히고 시와 음악을 배우며 무엇보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충절을 기르는 곳이었습니다. 김유신은 15세에 화랑이 되었습니다. 그는 화랑 생활을 통해 뛰어난 무예 실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부하들을 이끄는 리더십과 전략적 사고력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말타기와 검술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화랑 시절의 김유신은 이미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신라는 삼국 중에서 가장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북쪽으로는 고구려가, 서쪽으로는 백제가 신라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구려와 백제가 연합하여 신라를 공격할 경우 신라의 생존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신라는 강력한 군사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김유신의 첫 번째 큰 시험은 젊은 나이에 장군으로 임명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20대 초반에 이미 신라군의 주요 지휘관으로 활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전투에서 김유신은 자신의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백제군의 침입을 막아내는 전투에서 그는 정면 공격과 측면 기습을 절묘하게 조합한 전술로 적을 물리쳤습니다. 이 전투에서 김유신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용맹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형을 철저히 파악하고 적의 약점을 정확히 간파하여 최소한의 피해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는 지략가였습니다. 또한 그는 부하 병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김유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운 전투도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7세기 중반, 동아시아의 정세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당나라가 통일을 완성하고 강력한 제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당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 등 한반도의 세력들을 자신들의 영향권 아래 두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라는 중대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신라의 문무왕과 김유신은 당나라와 연합하여 먼저 백제를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당나라를 끌어들여 백제를 멸망시킨다면 나중에 당나라가 신라까지 집어삼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유신은 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먼저 백제를 제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660년, 드디어 백제 정벌이 시작되었습니다. 당나라의 소정방이 바다를 건너 13만 대군을 이끌고 왔고, 신라에서는 김유신이 5만의 군대를 이끌고 백제로 진격했습니다. 백제는 이미 내부적으로 분열된 상태였지만 계백 장군이 이끄는 결사대가 황산벌에서 마지막 저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황산벌 전투는 김유신에게 가장 어려운 전투 중 하나였습니다. 계백이 이끄는 5천의 백제군은 비록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죽음을 각오한 결사대였습니다. 그들은 신라군의 공격을 여러 차례 막아내며 치열하게 저항했습니다. 김유신은 이 전투에서 자신의 전술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했습니다.
김유신은 먼저 정면 공격으로 적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 후 측면과 후방에서 동시에 공격을 가해 백제군을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계백에 결사되는 포위되어서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김유신은 그들의 용기에 감탄하면서도 신라의 운명을 위해 이 전투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했습니다. 황산벌 전투의 승리로 백제의 저항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백제의 수도 사비성이 함락되고 의자왕이 항복하면서 백제는 멸망했습니다. 이로써 삼국 중 하나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김유신은 삼국 통일의 첫 번째 단계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과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668년 신라와 당나라는 이번에는 고구려를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고구려는 백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광활한 영토와 험준한 지형, 그리고 수백 년간 중국과 맞서 싸워온 경험이 있는 강군이었습니다. 다행히 고구려는 내부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연개 소문의 죽음 이후 권력 투쟁이 벌어졌고 이 틈을 타서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김유신은 이번에도 신라군의 주력을 이끌고 고구려 남부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김유신은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고구려의 강력한 방어 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지구전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한 번에 결정적인 승부를 내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구려군을 소모시키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김유신의 전략적 사고가 얼마나 깊고 치밀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마침내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보장왕이 항복하면서 고구려 역시 멸망했습니다. 이로써 한반도에서 삼국시대가 끝나고 신라의 통일이 완성되는 듯 했습니다. 김유신은 삼국 통일의 대업을 완수한 영웅으로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김유신의 진짜 시험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킨 당나라는 이제 한반도 전체를 자신들의 직접적인 지배 아래 두려고 했습니다. 당나라는 고구려와 백제 지역에 총독부를 설치하고 신라 역시 당나라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김유신은 이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당나라와 연합하여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킨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이제는 당나라와 맞서 싸워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당나라는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킨 강력한 제국이었고 신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유신과 문무왕은 당나라에 맞서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신라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는 당나라의 지배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김유신은 이미 노장이 되어 있었지만 조국의 독립을 위해 다시 한번 칼을 들었습니다. 672년 매소성 전투에서 김유신이 지휘하는 신라군은 당나라군을 크게 물리쳤습니다. 이 전투에서 김유신은 당나라군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격했습니다. 당나라군은 중국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싸우고 있었고 보급선이 길어 불안정했습니다. 김유신은 이 점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이어서 676년 기벌포 전투에서도 신라군은 당나라 수군을 격파했습니다. 이 연속된 승리로 당나라는 한반도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유신은 당나라라는 거대한 제국을 상대로도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로써 신라의 진정한 통일이 완성되었습니다. 김유신의 일생을 돌아보면 그는 단순한 명장을 넘어선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화랑으로 시작해서 신라 최고의 장군이 되었고 삼국을 통일한 영웅이 되었으며 마지막에는 조국의 독립을 지켜낸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신라의 역사이자 한반도 통일의 역사였습니다. 김유신이 보여준 리더십은 오늘날에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는 위기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그는 부하들의 신뢰를 얻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으며 조국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당나라와의 관계에서 김유신이 보여준 외교적 지혜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는 당나라를 이용해서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켰지만 동시에 당나라가 신라를 집어삼키려 할 때는 과감히 맞서 싸웠습니다. 이는 국제정치의 복잡함을 꿰뚫어본 탁월한 안목이었습니다. 김유신의 군사적 재능 역시 탁월했습니다. 그는 각각 다른 성격의 적들을 상대로 서로 다른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백제의 계백을 상대로 할 때는 포위 전술을, 고구려를 상대로 할 때는 지구전을, 당나라를 상대로 할 때는 게릴라전과 같은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군사 전략가였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김유신의 가장 큰 업적은 한반도 최초의 통일을 이룩한 것입니다. 삼국시대 이전에도 한반도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었지만 김유신이 이룩한 신라의 통일은 한민족 역사상 최초의 진정한 통일이었습니다. 이 통일은 단순히 영토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유신의 삶은 또한 개인의 성장과 국가의 발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화랑도에서 받은 교육을 바탕으로 평생에 걸쳐 자신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개인적 성장은 곧 신라의 발전과 한반도의 통일로 이어졌습니다. 김유신이 활약한 7세기는 동아시아 전체가 큰 변화를 겪던 시기였습니다. 중국에서는 당나라가 강력한 제국으로 부상했고 일본에서는 대화 개신이 일어났으며 한반도에서는 삼국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김유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김유신을 기억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분열된 한반도를 하나로 만들었고 외침으로부터 조국을 지켜냈으며 후대에 통일된 국가의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의 업적은 오늘날까지도 한국사의 가장 빛나는 장면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김유신의 이야기는 또한 리더십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개인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김유신은 평생을 신라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바쳤고 개인적인 명예나 이익보다는 항상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했습니다.